시간에는 비전을 발견하는 원리와 방법에 관해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비전을 발견하는 첫걸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려면은 내 속에는 천부적 재능이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필수적인 지식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몇 가지 실마리를 지금부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성격적인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혈액형, O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혈액형을 통하여서 판단을 한번 해보셨을 거고, 또 많은 심리검사나 MBTI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파악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수십, 수백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유전자가 없듯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얼굴과 외모를 가진 사람이 지금 없듯이, 어쩌면 여러분 어머니 아빠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지구상에 혼자 유일하게 그렇게 소중하듯이, 여러분 성격과 동일한 지구상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도, 어떤 심리 상담학적인 유형도 여러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독보적이고 유일하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면 다 똑같은 눈 같아요. 그 입자를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이는 눈이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다시 말하면 마크로 렌즈로 자세히 보면 입자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나하나 다르면서 아름답죠.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합니다. 대강 보시면 안 됩니다. 마크로 렌즈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다르면서 독특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독특하고 아름다움, 그리고 다른 성격적인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을 이제는 단순하게 무슨 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화의 시작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유형들의 구별이 어느 정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을 표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한 10% 정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90%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표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격을 얼마나 지금 마크로 렌즈가 아니라 대강 취급하였는지, 잘못된 시력으로 취급하고 이해하고 말하였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보통 성격을 이야기할 때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향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성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외성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답을 해보세요, 지금.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자, 나는 외향적입니다, 내향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부터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의 성격적 강약점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일 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학과에서 앞으로 정해야 될 것이 상담이냐 활동이냐잖아요. 그리고 활동도 자연권으로 가느냐 생활권으로 가느냐.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느냐, 중그룹을 대상으로 하느냐, 대그룹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성격의 외향성, 내향성에 관한 표현의 방식들, 여러분을 이해하는 방식들, 결론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제 강의 이후에 여러분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저희 명제를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내향성이다, 외향성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내향성도 완전한 외향성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나는 내향적입니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완전한 내향성, 외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쪽을 선택해서 말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 정도에 따라서 내향성과 외향성이 달라집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극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바깥에 나오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에게 그렇게 외향적인 이 청년이 진짜 외향적이세요? 모든 일에 외향적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가운데서 제가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도 외향적입니까? 아버지에게도 오픈하고 지금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열려 있으며 적극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이 청년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것 같이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딱 외향적이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제 아버지입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교수님의 용어를 따라 표현하면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내향성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보이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고 제 속에 있는 감정적인 상태를 표정으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남보다 더한 존재죠. 여러분, 상대방의 신뢰 관계 정도에 따라서 내향성, 외향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나 학교에 와서 교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내향적인 말도 없고 수줍음도 없고 발표도 없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 교수님이 한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야, 저렇게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사나? 너무 내향적이구나.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하니? 엄마에게도 그렇게 내향적이야? 이 학생이 부끄럽게 웃으며 교수님, 집에 가면 저 말과 양이에요.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에너지가 접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뭐죠? 엄마 앞에서는 뭐죠? 완전한 외향성입니다. 완벽한 외향성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야, 이렇게 내향성이 없는 겁니다. 표현의 방식을 바꾸세요. 자,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내향적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외향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대상 그룹의 수에 따라, 자, 수에 따라 내향성과 외향성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외향적이 아니다, 나는 내성적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중그룹, 대그룹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명, 20명, 50명 앞에서 지극히 내향적인 친구라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한두 사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5사람이 모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떨림이 많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를 겁니다. 10명, 30명, 50명 앞에서는 떨리는 사람이죠. 말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5명 이내의 사람에게서는 편안함을 얻고 거기서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외향성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표현의 방법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소그룹, 즉 10명 이내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매우 외향적이지만 점점 수가 많아져서 20명, 30명, 50명이 될 때는 내향적입니다. 내성적이 됩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5명, 10명 소그룹, 그런 맨투맨 1대1에서는 매우 외향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나는 그룹의 수에 따라서 내가 외향성과 내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청소년 활동과 상담, 나는 1대 다수, 1대 10, 1대 5 이상만 되면 위축이 돼요. 내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말도 못한다. 자, 이것이 점점 고쳐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이 친구는 청소년 영역에서 할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상담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상담 심리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5명, 10명 데리고 심리 분석할 수 없잖아요. 심층 상담 5명, 10명 데리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1명 만났을 때 편하십니까? 2명 만났을 때 편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강점입니다. 상담을 위한 강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5명, 10명 있으면 말할 기분도 안 나고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욕구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수님. 나는 최소한 50명, 100명 앞에서는 갑자기 에너지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고 내 자신을 폭발시켜야 되고, 사실 그래 폭발시킬 때 막 내 자신의 장점이 나타나는 것을 나도 느껴요. 다른 사람도 느껴요. 이런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1대1, 1대2, 여기서는 못 견디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청소년 활동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청소년 활동 중에서도 어디일까요? 수련관, 수련원, 종합수련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나는 청소년 활동을 했는데 중그룹 10명 넘어가면 자신이 활동을 지도하지 못하겠어.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상담으로 가야 되나?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문화의 집입니다. 생활권 소규모 청소년 시설이나 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또는 행정이라든지 그 영역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학을 선택했는데 나는 사람이 너무 두려워. 집단 상대하기가 겁이 나.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년 유형이 다양한 것처럼 청소년 시설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대상 1대1이 편하면 이 성향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그룹에서는 내향적이고 어떤 그룹에서는 외향적이다.
그 대상 그룹의 수에 따라 여러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야 됩니다. 대상 개인 또는 그룹의 성별에 따라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나와 똑같은 남성이냐 아니면 이성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성,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끼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말도 잘하고 그렇게 폭발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성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이 모두 초기에는 다 경험하는 긴장감이지만 몇 번 만났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긴장을 한다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친구는 동성과의 만남에서는 극단적인 외향적이지만 이성과의 만남에서는 극단적인 내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저는 동성과의 만남에서는 극단적 외향적인데 이성과의 만남에서는 지극히 내향성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요것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시간 마칠게요. 대상과의 사회적 상호관계, 평등관계에 따라 내향성, 외향성을 표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중심으로 다양한 상하 평등 관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상이라고 할 때는 선배, 또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회사에서는 위에 상사겠죠. 그리고 밑으로는 학교에서는 후배, 또 동생, 직장에서는 직장 부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나를 여러분 중심으로 상, 하 이렇게 나눠지겠죠. 평등하게는 여러분 친구들, 동기들이죠. 여러분, 이 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런 친구들이 있죠. 윗사람에게는, 즉 상하 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내향적인 사람이 친구 관계나 아래 관계, 후배나 부하를 다룰 때는 멋진 외향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강약점이 다 있는데 윗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긴장이 돼서 내 자신을 표현을 잘 못해. 그러나 친구나 후배들 앞에서는 와, 나는 완전히 또란이야.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극단적 외향성을 표현하는 모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강점과 단점, 성격의 강점과 단점 부분입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격과 강점, 약점을 표현하는데 앞으로는 제 강의를 들은 이상 절대로 나는 내향적입니다, 외향적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지구상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복잡하게 해줘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훌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전한 내향성도 완전한 외향성도 없다. 모든 사람은, 나는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 정도에 따라 복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상 그룹의 수에 따라 복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상 개인 또는 그룹의 성별을 따라 복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상과의 사회적 상하 또는 평등 관계에 따라 복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잠시 후에 쉬었다가 뵙겠습니다.